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디젤 차량에 사용되는 요소수가 공급이 안 돼서 말이 많습니다. 이 요소수는요, 요소로 만드는데요. 요소는 또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장품 원료로 사용 제한이 있는 원료 10%까지 사용할 수가 있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디젤 차량에 사용하는 요소수 공급 대란 뭔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화장품에도 사용하는 요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디젤 차를 굉장히 오랫동안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요소수 공급 대란이 터졌을 때 지금까지 디젤 차를 사용했었다면 저 또한 여기에 해당이 됐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소라는 원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요소는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화학 구조를 갖고 있는 유기 화합물이죠. 여기 탄소가 있고요, 산소가 있고요, 질소가 있고 수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요소는요, 우레아라고도 합니다. 이 요소는요, 인간이 처음으로 무기 화합물로부터 요소를 합성했기 때문에요, 유기화학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산업적으로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는요, 대기나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 석유 등에서 뽑아낸 질소와 수소, 메탄 등을 원료로 합성하지요. 합성식을 잠깐 한번 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암모니아 NH3죠. 2몰이 이산화탄소 1몰과 반응해서 우선 카반산 암모늄 카바메이트라는 것들을 합성하고요. 여기서 요소가 생성이 되는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코트라에 따르면요, 2021년 기준으로 요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생산국은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입니다. 연간 약 500만 톤을 세계에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인도에 수출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가장 많은 양을 그 다음으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56만 톤이 넘는 양을 수출한다고 하니까 수출 총량의 14%를 차지하는 만큼 많은 양이죠. 이러한 요소의 정제수를 섞은 것이 바로 요소수인데요. 이 요소수는요, 디젤 엔진에서 촉매 환원 반응을 통해 가지고 질소 산화물을 질소로 환원시켜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의 양을 절감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디젤 차량 보시면 뒤에 배출할 때 시커먼 연기들이 많이 나오죠. 대기로 흘러나갈 때 나오는 이 배기가스, 굉장히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물질 질소 산화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소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배기가스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오염된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약정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유럽에 수출하는 차량들, 이런 차량에는 당연히 이 디젤의 이런 배기가스 배출량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기가스에 대한 저감 장치를 달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SCR이라고 하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요, 이렇게 불편한 디젤 차량을 이제 향후에는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생산된 디젤 차량의 양을 보면요, 요소수가 들어가는 이러한 SCR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부착한 디젤 차량이 국내 승용차만 133만 대, 화물차는 54만 대, 승합차는 28만 대 등 약 215만 대에 이른다고 환경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 유럽의 유로 6 규정에 따라서 국내에 도입된 이후에 출고된 차량들이고요. 요소수 풍기로 인해서 가장 1차적인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바로 화물차 운전자들이겠죠. 이런 요소수를 국내에는 왜 생산을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당연히 요소수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도 생산이 가능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1년도까지 이 요소수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산 가격을 후려친 가격 경쟁력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요소수 대란이 났을까요? 요소수 생산이 안 돼서 우리 값싼 중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말이죠. 중국에서는 석탄에서 추출한 암모니아로 요소수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석탄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또 하고 있답니다. 이 수입국이 바로 호주인데요. 지난번 중국과 호주가 대판 경제적으로 큰 무역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호주에서는요, 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하고 있었던 석탄을 중단해 버립니다. 결국 호주와의 석탄 분쟁으로 생산이 많이 위축된 요소, 원료를 중국에서는 내수용으로 많이 전환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양을 비축하고 의도적으로 저희 한국의 수출을 막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러한 환경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국으로의 수출을 잠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이렇게 중단된 이유로 해서요.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하튼 간에 이러한 요소수 대란은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요소수 대란보다는요, 공급 대란보다는요, 이러한 대란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키는 디젤 차량이 더욱더 퇴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이제 디젤 차량 요소수에 대한 얘기 많이 했는데요. 화장품으로 잠깐 얘기해 볼까요? 자, 화장품. 우리 피부 표면에 각질층 중에 각질세포가 있는 천연 보수빈자가 있죠. 각질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 보수빈자. 주로 아미노산이나 또 젖산이나 당 유기산 펩타이드 등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우레아입니다. 우레아도 전체의 한 7%, 각질세포 내 전염 보습 인자 구성품 중에 한 7%를 차지하는데요. 물론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아미노산이죠. 이러한 우레아도 피부의 생체 성분으로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우레아가 바로 요소죠. 피부에도 존재하는 그런 생체 성분, 이 우레아 요소를 또 합성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요소를 카바마이드라고도 부릅니다. 탄산의 다이 아마이드에 해당하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단백질 대사의 최종 분해 산물로 인해서 색이나 냄새가 없고요. 물과 알코올에 잘 녹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케라틴이 일종의 단백질이죠. 케라틴이 물과 결합하는 부위를 밖으로 노출되도록 열어줌으로써 수분이 각질층 내에 머물도록 도와주고요. 각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쉽게 제거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요소 우레아는요. 각질, 피부의 각질 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손발의 피부 연화 제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레아는 이러한 효능 효과뿐만 아니라 반대적으로 피부의 안전성이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상 제한이 또 정해져 있는 원료입니다. 몇 프로까지요? 사용 한도가 10%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성분 우레아를 사용하는 제품 유형에는 사용 시 주의사항을 적어야 하는데요. 바로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요소 제제가 포함되어 있는 핸드크림, 풋크림입니다. 화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보면요. 개별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이 나오지요. 여기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요소 제제의 경우죠. 우레아, 요소 제제, 핸드크림, 풋크림의 경우죠. 눈, 코, 입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할 것.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프로필렌 글라이콜, 그리콜 함유 제품에 표시한다. 이와 같은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꼭 포함해야 하는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요소 제제입니다. 자, 오늘은요. 갑작스럽게 대한민국 공급망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던 요소수와 그리고 요소의 화장품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가 이제 초연결로 한 집안처럼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한쪽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망 대량 형태로 영향을 주는 많은 사례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히 선진국들의 공공성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행보가 요청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나 혼자 살면 되지 하고 나 혼자의 행동과 그 영향으로 멈추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행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나비 효과 아시죠? 나의 작은 그런 긍정적이고 또 선한 행동이 그 영향력이 전 세계 곳곳에 펼쳐져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제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 사회가 된 전 세계 인류의 삶과 연결 그리고 공존하는 그런 환경이니만큼요. 우리 역시 더 한층 넓고 크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